동재님 뭐 하고 싶은 말씀? 걱정돼요. 이제 다 말하고 나니까. 그 부모님은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그게 사실은 그 저희 가족 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그 올라왔어요. 이거 영상 올라가면 리얼 삭제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해운대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 이동재님과 함께. 네, 오늘은 바다 위 풍력 발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닷가 주민 동재님 나오셨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기는 한데 저희 부모님은 계속 부산에 살고 계시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달맞이 쪽에 바로 옆에 해상풍력발전이 설치된다고 하더라고요. 규모가 40MW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40MW면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크기가 날개까지 해서 100m가 훨씬 좀 넘는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해안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가 될 예정인데 유사하게는 이제 제주도 탐라 해상풍력이 있어요. 3MW짜리 10개 정도 풍력 발전기가 꽂혀 있는데 지금 청사포 주민들도 반대 여론이 더 많다면서요? 청사포 주민들이 아니라 그냥 해운대 사는 사람들 되게 많이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반대하시는 거죠? 고전압 송전망이 흘러간다 밑에. 그래서 도심을 가로질러 간다 아니면 저주파 소음이 심하다고 한다 이렇게 좀 걱정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기사들 보니까 주민협의가 대충 끝났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는데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 얘기는 사업자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리자고 하는 환경단체랑 일부 주민들하고 이렇게 말을 맞춰서 일사천리로 진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그쵸. 그런 문제는 해운대에서만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풍력 발전이 계획되고 있지만은 막힌 모든 곳들에서 이제 주민 수용성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주민협의를 어떻게 진행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정확한 규정이 지자체 조례나 혹은 정부 정책들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그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재님이 또 취재를 또 하셨다면서요? 네, 이곳저곳에 연락을 하다가 그 사업자분이랑도 연락이 닿았는데 주민 수용성 제보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한 7년 정도 한 250회 넘는 주민 수용성 제보 활동 이거를 하셨더라고요. 시구 공무원들 상대로 뭐 설명회를 한 거나 그 지역 청사포 어촌계 상대로 뭐 설명회 하고 뭐 지역 주민 설명회가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는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많은 숫자긴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공청회 한다, 주민 대상 설명회 한다 이러면 오는 분들만 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7년 동안이나 진행된 사업이라는데 왜 난 몰랐냐 그런 짜증이나 혹은 좀 배신당한 느낌? 그런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부모님이랑 계속 부산 가면 어버이날 때도 갔었는데 내 집 옆에 풍력 발전기가 생기는데 내가 7년 동안 그거 몰랐다는 게 말이 돼? 그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음이나 혹은 그 고전압 송전망 같은 문제들도 굉장히 약간 주관적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더 오히려 많은 짜증을 내거나 혹은 더 많은 걱정을 하거나 혹은 더 많은 반대를 하게 되는 계기들이 또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왜 꼭 이렇게 유명하고 아름다운 곳에도 풍력 발전을 설치해야 되냐, 자연 훼손은 없냐 뭐 이런 질문들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기자님 달맞이 가보시지 않았어요? 청사포랑 달맞이 고개가 해운대 백사장에서 보면 딱 그 아름다운 경관이잖아요. 거기를 지나가는 이게 관광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관광 명소인데 우리 수평선을 이제 더 이상 못 보게 된다. 풍력 발전기가 꽂히면은 사실은 이제 경관이 생긴다고 해서 경관이 많이 나빠질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광안대교도 설치가 되기 전에는 이거 설치되면 이제 경관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우려가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또 관광 명승지가 됐잖아요. 에펠탑도 처음에 원래 지어질 때는 파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땅이 넓으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을 텐데. 물론 한국이 땅덩어리가 좁기는 한데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기 위해서는 한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이 한 570GW 정도 필요한데 한국에 설치된 건 한 12GW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꼽을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꼽아야 되는 거거든요.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고 기후변화를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지금. 그 재생에너지가 안 늘어나면은 기장이나 청사포 거기에 원전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석탄이랑 가스 다 빠지면은 그걸 뭐가 채워야 되겠어요? 재생에너지 아니면 원전인데 원전 들어오는 것보다 재생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솔직히.
사실 저는 환경 문제를 다룰 때 공동체 파괴는 최소화해야 하고 가치와 가치가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좀 이거를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청사포 해상풍력에서 나온 전기는 해운대구 좌동에서 다 쓸 수 있다고요? 뭐 사용량만으로 따지면 그렇게 뭐 청사포 해상풍력 생산 전기가 다 그쪽으로 가지는 않겠죠. 좌동 지금 세대수가 35,000세대가 되거든요. 해운대구 좌동이.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는 해상풍력 발전이 지어지면 거기서 수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지자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최근에 그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이 한 달 취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부산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주민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과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갈등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은 거기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